네, 반갑습니다. 이동훈입니다. 어떻게 지금 그 조종행동 배우고 조종행동 응용에 관련된 내용 배우고 있는데요. 어떻게 좀 도움이 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 조종행동하고 조금 거리가 먼 것 같지만 실제 조금 더 응용했을 때 움직임을 우리가 물리를 좀 이용해서 만들어낸 내용입니다. 어, 상당히 유용한 내용이고 아주 기초적인 기본 물리만 사용해서 우리가 사실적인 움직임 만드는 이야기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지루하고 재미없더라도 이런 내용들을 잘 익히시면 좋겠어요.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살펴봤던 게 퓨처 포지션이라고 해서 음, 그 시간이 주어져 있을 때, 자 축구공이 있을 때 이 공이 자 몇 초 후에 어디에 있을 건가, 어느 위치에 있을 것인가, 이거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운동 방정식 하나를 이용해서 한번 유도를 해봤어요. 그렇죠? 이번에도 이제 공 계속 움직여 봅시다. 공 움직이는데 이번에 이제 질문은 뭐냐면 함수명이 time to cover distance입니다. 어떤 디스턴스를 커버하기 위해서 걸린 시간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는데요. 이게 이겁니다. 위치가 두 개가 있고요. A라는 지점과 B라는 지점이 있을 때 이제 위치가 입력을 들어옵니다. 이제 위치가 입력을 들어온다는 의미는 뭐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우리가 거리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위치에 있을 때 이 과정이 뭐냐면 이 축구공을 갖다가 우리가 발로 빵 찼어요. 그 말은 여기 지금 힘이란 게 이제 들어간 거죠. 어떤 힘 입력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때 이 B 지점까지 그 도착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얼마이냐. 자, 이건 이럴 수 있을 거예요. 내가 공을 찼을 때 내가 이 공을 뺏으려는 사람이에요. 수비수란 말이죠. 어, 수비수로 공을 뺏으려고 하는데 내가 공을 뺏는 거리는 제일 가까운 거리는 여기서 접선을 그은 이 거리겠죠. 아마도 공이 이 궤적을 통해서 가고 있고 힘이 얼마라는 거 사실 약간 치팅이죠. 어떻게 공이 상대방이 공을 찼을 때 힘이 얼마인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계산을 위해서 이 정보를 쓰는 거예요. 상대편이 공을 뺏으려고 이 접선을 그어보면 이 지점이 나올 겁니다. 그럼 이 지점이 바로 뭐가 되냐면 B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입장에서는 어, 여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얼마이냐 이걸 갖다가 이 함수를 통해서 얻어낼 수 있으면 만약에 3초다. 그럼 내가 최고 속도로 달려갔을 때 3초 안에 이 지점으로 도착할 수 있느냐? 도착할 수 있다면 뭐예요? 공을 갖다 가로채기 할 수 있단 말이고 도착할 수 없다면 뭐냐면 내가 가기 전에 공이 이제 지나가 버리겠죠, 그렇죠? 이런 것들 용도로 공을 뺏는다 안 뺏는다 할 때는 이런 계산을 통해서 우리가 공을 뺏을 수 있는 거예요. 재밌죠, 그렇죠? 자, 이러한 우리가 상황을 이제 하나의 함수를 통해서 만들어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time to cover distance가 될 겁니다. 다시 정리해 봅시다. 두 개의 위치 AB가 주어져 있고요. 공을 찬 힘 F 주어져 있고요. 자, 이걸 갖다 입력으로 받아서 이 두 지점 사이를 움직이는데 걸린 시간을 아웃풋으로 내는 함수 이걸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일단 봅시다. 위치를 알고 있으니까 그 우리가 원하는 게 시간이에요.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등가속도 운동을 하니까 시간과 속도의 그래프를 갖다 그려보면 공은 아마 이런 식의 운동을 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는 시간을 궁금해 하고요. 이 거리는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렇죠? 일단은 뭐 우리 잘 모르지만 U랑 V랑 값이 여기 이제 등장하겠죠. 그 프랙션하는 가속도 A가 있을 겁니다. 물론 이 가속도는 지금 내려가는 그래프인데 우리가 일반화 시켜가지고 계산하기 편하도록 일단 가속도가 증가하는 형태의 그래프를 그린 거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이 V라는 것은
공식처럼 U 더하기 A 델타 T로 정의될 수 있다고 되어 있네요. 이거는 우리가 여러 가지 형태로 볼 수 있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넘기면 V에서 U를 빼는 거, 결국 이게 델타 V죠. 이 델타 V 정의 자체가 뭡니까? 자, 이 기울기 곧 가속도와 시간, 네, 고프로 정의할 수 있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델타 V라는 정의 자체가 그러니까 가속도가 단위 시간당 움직임 속도의 변화량이니까 델타 V라는 게 A 델타 T다. 뭐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그냥 직관적으로 이 그래프 자체가 A와 T의 그래프죠. Y는 AX 그래프하고 똑같으니까 이 Y가 델타 V잖아. 델타 V라는 것은 기울기 A와 X가 T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냥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했었습니다. 여튼 anyway, 자, 이러한 공식을 통해 가지고 우리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V는 U 더하기입니다. A 델타 T다. 구하려고 하는 게 시간이니까 델타 T로 이 방정식을 갖다가 넘겨주면 델타 T란 것은 V-U의 가속도로 나눈 이런 공식이 나올 겁니다. 자, 이 공식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먼저 A는 알아요. 마찰 값이죠. 프릭션, 우리가 정의된 이미 주어진 값입니다. 마찰 개수의 값입니다. 그래서 감속되는 지수가 될 것이고, U가 초기 속도고 V가 나중 속도입니다. 자, 이제 이 값을 우리가 이제 이 값이 뭔지를 갖다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건데, 사실 여기서 사실 막힙니다. 대부분의 학생들. 왜냐하면 이런 문제가 딱 무슨 구글링 한다고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제 고민하면서 알고 있는 방정식에서 짜맞춰 가야 되는 건데, 초기 속도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먼저 U에 관련된 거. 이 하나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공이 이미 움직이고 있는데 V라는 속도로, 자,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자, 이때의 속도 V를 갖다가 우리가 U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함수가 주로 쓰이는 게 뭐냐면, 어떤 선수가 축구공을 빵 찼을 때 그 시점에서 내가 이 공을 미래에 가르칠 수 있느냐, 보통 이때 쓰거든요. 그래서 빵 찬다는 말은 일단 흘러가는 공을 찰 수도 있는데, 우리가 단순화시키기 위해서 이게 차는 순간, 차기 직전 순간에 공은 정지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 말은 직전 속도가 0이라고 가정한다는 거죠. 그러면 빵 찼을 때의 속도는 얼마일까요? 속도는 처음 찼을 때 뭐 0 아닐까요? 근데 문제는 그럴 리가 없죠. 왜? 속도라는 것을 처음에 힘을 주는 거거든요. 어떤 초기 속도가 있다면 이 속도는 그 다음에 힘이 가해지지 않고 공이 날아가기 때문에 절대로 속도가 증가할 수는 없습니다. 학생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빵 차면 점점 속도가 커졌다가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럴 리는 없어요. 이렇게 증가한다는 것은 뭐냐면 계속 뭔가 힘을 줘야지 이제 속도가 증가하는 거거든요. 그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뭐냐면 결국 처음에 이었을 때 속도는 계속 이렇게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 위에 주어지는 힘은 마찰력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초기 속도를 갖다가는 나중 속도보다 무조건 큰 값일 거예요. 자, 이 값은 사실은 우리가 정의하기 힘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는 뭐냐면 축구공의 질량 알고 있고요. 힘을 빵 준다고 했으니까 그 힘에 관련된 F라는 값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 통해서 구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가속도인데, 이걸 갖다가 우리가 편의상 그냥 가정한 겁니다. 이걸 순간 가속도로 보고 이 순간 가속도의 값을 갖다가 우리가 초기 속도를 보자. 뭐 엄밀하게 말해서 뭐 조금은 정확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물리적으로. 하지만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손쉽게 만들 수도 있고 뭐 그럴싸한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u는 구했어요. u는 우리가 주어졌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F와 M을 통해서 가속도 구하고 가속도 값을 갖다가 초기 속도를 주겠다. 그러면 우리가 문제는 뭐냐면 B라는 위치에 왔을 때의 나중 속도 V는 뭐냐, 이 V는 뭐냐, 이걸 지금 구해야 됩니다. 이게 좀 사실 좀 까다롭습니다. 그 고등학교 물리를 배웠다면 그 고등학교 때 운동 방정식은 한 세 가지 정도 우리가 암기를 보통 하는데 앞에서 하나를 했었고요. 또 EAS는 그 뭐 V 제곱 마이너스 V 제로의 제곱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아시는 분 알겠지만 이게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쓰는 운동 방정식이거든요. 우리 이거 사용해 가지고 한번 구해 볼 겁니다. V 제곱은 U의 제곱 플러스 2A 델타 X다. 우리가 일단은 결론적으로 봅시다. 이런 공식이 있다고 보고 우리가 한번 이야기해 보자면, 이 U는 우리가 알고 있었죠. 그리고 가속도는 주어집니다. 그리고 A와 B라는 지점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 거리를 구하면 델타 X도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중 속도 V라는 것을 구해낼 수가 있다. 그래서 공식을 외우고 있으면 이 공식을 한번 대비해서 이거 구할 수 있구나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한번 그냥 이렇게 공식을 갖다가 주어지면 찜찜하니까 이거 한번 유도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아까 첫 번째 그 보통 우리 운동 방식 1번이라고 외우는 거 이거고요. 2번이라고 외우는 게 보통 이겁니다. 그다음 지금 우리 유도할 게 3번입니다. 이 세 가지 보통 외워서 보통 많이 고등학교 때 쓰거든요. 일단은 이건 아까 앞에서 했었죠. 속도의 변화량은 A 델타 T다. 자, 이걸 통해서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A분의 V-U다. 이건 이거 가지고 지금 우리가 지금 놀았습니다. 자, 이 공식입니다. 자, 그리고 알고 있는 공식이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이거 있어요. 지난 시간 했었던 건데, 자, 이렇게 시간과 속도 그래프에서 자, 이동한 거리라는 것은 자, 이 녀석들 면적이죠. 자, U와 델타 T의 곱으로 R 면적을 갖다가 계산하고요. 자, 위에 있는 면적은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여기서 여기까지의 길이가 AT니까 이게 A입니다. AT의 제곱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더하면 된다. 그럼 이게 결국은 움직인 거리다. 물론 이것은 등 가속도 운동할 때 경우입니다. 그래서 델타 X는 U 델타 T 플러스 2분의 1 AT의 제곱이다. 자, 그러면 그 공식을 통해 가지고 뭘 하느냐, 델타 X의 이 델타 T 파트 있죠. 여기다가 얘를 갖다가 대입해 보겠습니다. 대입하면 이거까지는 쉽게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이게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자, 이렇게 나옵니다. 델타 X. 그럼 여기서부터 좀 안 나와 있는데 이거 한번 이 다음부터는 제가 한번 이거 유도 한 번만 해봅시다. 한 번만 해보면 그 다음에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그냥 갖다 쓰면 되니까. 이걸 갖다가 제가 긁었고요.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써볼까요? 무슨 색깔이 좋을까요? 이 색깔로 한번 해볼까요? 네. 섞어 쓰는 색깔. 네. 자, 델타 X는 그냥 대입해 볼게요. 무식하게 A분의 UV 마이너스 U의 제곱 플러스 2분의 1 A의 제곱분의 이 V-U의 제곱이죠. V의 제곱 마이너스 2UV 플러스 U의 제곱이 되겠네요. 일단은 얘가 날아가고요. A분의 A분이 나오고 2가 있네요. 그럼 양변을 2 곱해 봅시다. 쉽게 하기 위해서 2 델타 X는 사실 A도 넘기면 되는데 아시겠어요? 그냥 여러분들 잘 엇갈릴 수 있으니까 A는 나중에 넘길게요. A분의 UV의 빼기 U의 제곱 플러스 V의 제곱 마이너스 2UV 플러스 U의 제곱 이렇게 정의가 되겠습니다. 넘기고요. 2A
델타 x는 u의 제곱이 날아가고요. v 제곱 빼기 자 마이너스 u v가 되겠네요. 그렇죠? 뭐가 잘못됐나요? 제가 뭘 잘못한 것 같은데요? 뭘 잘못했을까요? 잠깐만요. 이 델타 x는 여기서 뭘 제가 완전 이상하게 해버렸죠? 맞나요? F분의 u v eu 양변에 2를 이 양변이 7 곱했죠. 자 여기 사실 실수를 했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2를 곱하니까 이게 다 2를 곱해줘야 되죠. 죄송합니다. 이렇게 빨리 시간을 잡으면 지금 다시 찍고 이럴 사실 마음은 없어서 그냥 할게요. 양변이 2를 곱했으니까 이거 2가 곱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2가 곱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2uv 마이너스 2u의 제곱이죠. 양변이 1을 곱했으니까 얘는 2 곱했으니까 날아가니까 여기다가 v제곱 마이너스 2uv 플러스 u의 제곱 자 a분의 이렇게 되겠죠. 그쵸? 자 2uv가 날아가고요. a 넘기면 v제곱 마이너스 u의 제곱 이렇게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v제곱은 u의 제곱 플러스 2a 델타 x 우리가 v 구하려고 하니까 자, 이 공식을 사용하면 u를 구했고 a 알고 있고 거리 알고 있으니까 v제곱이 나오겠네요. 죄송합니다. 간단한 산수를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 공식을 갖다 유도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공식을 뭘 써야 될지 찾는 것도 사실 쉬운 건 아닌데요. 가장 간단한 것은 우리가 아는 공식 가지고 막 이렇게 저렇게 돌려보는 거죠, 사실은. 자, 그러면 저 위에 공식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v란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v는 뭐냐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겠죠. 속도의 마이너스 값이란 게 없는데 이런 경우가 생길 수는 있어요. u의 제곱 플러스 a가 마이너스 값이니까 이 값을 계산했을 때 이 루트 안의 값이 이 안의 값이 음수일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v라고 가정한다면 이걸 v라고 가정한다면 그런데 허수잖아요. 그렇죠? 이런 계산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처음 속도는 당연히 양수인데 나중 속도가 음수가 나왔어. v가 잘 생각해 보세요. 뭘 의미할까요? 우리가 A란 지점에서 힘을 빵 주잖아요. 근데 B란 지점까지 공이 도착하기 전에 뭐가 되는 거예요? 공이 멈춰버린 거예요. 속도가 0 돼가지고. 그럼 이 B 지점까지 공이 안 오니까 이 계산 결과가 음수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음수가 나온다는 의미가 딱 등장했을 때는 이 지점까지 지금 찬 힘으로 이 공이 도달할 수가 없구나. 자,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재밌죠? 자,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뭘 구할 수 있다. 자, 우리가 v라는 이 값을 갖다 구할 수 있다. 자, 그러면 거기다 넣으면 우리가 v도 알고 u도 알고 a도 아니까 델타 t를 구할 수 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잘 이해하셨습니까? 자, 지금 하려는 것이 두 지점이 있고 A란 지점에서 공을 빵 찼을 때 어떤 B란 지점까지 공이 도달했을 때 걸리는 시간이 얼마이냐 이걸 구하는 거였습니다. 코드 한번 볼게요. 벡터 2D A, 벡터 2D B A란 지점과 B란 지점이 주어져 있고요.
공을 빵 찼을 때 힘, 펄스가 입력이 들어와 있네요. 그래서 뭐 하고 있습니까? 이 펄스가 근데 더블로 들어왔네요. 이 말이 뭐냐면 힘의 크기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힘의 방향은 안 들어오고요. 그러니까 힘을 어떻게 한 거예요? 그, 그 힘의 크기를 갖다가 우리가 구해서 그 값을 갖다 입력을 넣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일단은 그 스칼라 값으로 스피드, 일단 벨로시티라고 안 쓰고 스피드라고 썼습니다. 자, 스피드를 갖다가 구해낼 수가 있고요. F(m) 해가지고 A라는 게 그 가속도를 갖다가 순간 가속도를 갖다가 우리가 초기 속도를 본다고 했으니까 초기 속도의 크기입니다. 속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A와 B 사이의 거리를 구해서 자, distance to cover라는 변수에다가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V 제곱은 U의 제곱 플러스 2A 델타 X니까 일단은 U의 제곱, 자, 이게 U죠. 스피드가 U라고 한다면 U의 제곱 더하기 2A 곱하기 얘가 지금 델타 X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게 마찰력 개수, 자, 이게 A가 되겠죠. 근데 A가 스칼라라서 지금 스칼라가 다 처리한 거예요. 자, 그렇게 이렇게 값을 갖다 구했을 때 V 제곱이 나오게 되는데, 자, 이 값이 만약에 음수다, 가온값이 음수다, 그쵸? V가 우리가 아까 이 녀석이 내부가 아까 음수라는 의미는 뭐냐면 이게 루트 취하기 전에 이미 V라는 것이 제곱한 이 V 제곱이란 값이 음수란 말이에요. 이 텀이란 게 이제 V 제곱을 의미하거든요. 자, 그래서 그때는 그냥 그 리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1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 아니라 마이너스 1이 만약에 이 함수의 결과를 반환한다면 뭐 if 값이 마이너스 1이라면 뭐 계산이 안 된다라든지 에러 처리하기 위한 에러 코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처리해가지고 리턴 해버리고요. 만약 그게 아니다. 그럼 그 말 즉슨 뭐냐면 양수다. 자, 그러면 이제 스퀘어 루트 취해가지고 속도 V를 갖다가 구합니다. 그 다음에 이 V에다가 U를 갖다가 빼고 이걸 가속도 텀으로 나눠주면 자, 우리가 시간 델타 T라는 것을 구해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 우리가 시간이라는 건 스칼라 값이기 때문에 이 벡터로 표현됐지만 실제 벡터의 크기 성분만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델타 T를 구한 그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게 time to cover distance, 어떤 직전 거리를 갖다가 움직이는 거리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걸로 이제 두 가지 형태의 우리가 기초물리 이용해서 유용한 함수 두 가지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어떤 걸 할지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실제 우리가 하려는 조정 행동이 아니라 필드 선수와 골키퍼의 어떤 역할을 만들기 위해서 유한 선택 기계를 만들고, 그리고 이 선수들 간에 협업을 하려면 선수들이 대화해야겠죠. 또는 선수와 선수 간에, 또는 선수와 팀 간에, 선수와 팀도 사실 가능한데 이게서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뭐 공을 차는 선수가 야, 내 공 너한테 찰 테니까 공 받아라, 뭐 이런 식으로 대화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우리가 간단하게 그 메시지 이벤트 핸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 이벤트 기반 아키텍처를 이용해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포함된 내용 나와 있는데요. 이걸 제가 할지 안 할지는 한번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너무 좀 동떨어진 내용 같긴 한데 뭐 유용은 하거든요, 되게. 아니면 뭐 간단하게 우리가 이 내용들 갖다가 각각 선수에 대한 정의를 갖다가 좀 살펴보고 내용을 전개하는 게 괜찮겠죠. 왜냐하면 여기 보면 선수한테 공 받기 위한 선수들을 정의하기 위해서 이제 공간 자료 구조 같은 것들 좀 쓰거든요. 이게 사실은 되게 재밌어요. 유용하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되 나머지 내용들은 조금 간소하게 설명하는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일단 이왕 시작했으니까 축구 만드는 데 관련된 전체 내용을 좀 커버하면서 중요한 내용을 좀 디테일하게 풀어가는 방식으로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뭐 재밌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또 재밌는 이야기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계속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